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논란이 많았던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며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도심 확장이 필요해진다면 그때 가서 새 적격 부지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해외와 국내 통신망을 연결하는 육양국이 들어섭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드림라인과 투자 협약을 맺고 오는 2029년까지 육양국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AI 데이터 센터 등 관련 기업들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장맛비가 오후 들어 잦아들긴 했지만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20분 기준 고창이 128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어 순창 북흥 125.5, 임실강진 125, 익산 함라 119, 군산 108.7mm 등입니다. 장맛비는 오후 들어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내일까지 전북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이자 논란이 많았던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며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도심 확장이 필요해진다면 그때 가서 새 적격 부지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경강 인근의 익산시 남부지구입니다. 이곳은 18,000명이 거주할 43만 평 규모의 수변도시 예정지. 민선 8기 때 새만금 연계와 혁신도시 유치 등을 들어 익산의 경제영역 확장이라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민선 9기 들어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번 유찰도 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볼 때 일단 보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경강 수변도시는 아파트 7,000세대 입주 등을 놓고 지역 내 논란이 많았고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익산시는 하반기에 민간 사업자 추가 공모를 고려했지만 이 같은 계획은 중단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시민들께서 또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선 9기에서는 그런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갈 거고요. 민선 9기는 도심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 새 적격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에서 익산 연결도로 건설과 광역철도망 구축, 반도체 및 피지컬 AI 등 새로운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만경강 수변도시 부지의 개발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적지가 가장 새만금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적지냐 또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됐던 만경강 수변도시. 민선 9기에서 보류와 함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전주를 거쳐 대전까지 이어지는 118km 구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 운송이 개시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광역운송망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화물 유상 운송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선은 주 3회 정기 운행되며 군산의 타타데우 모빌리티에서 생산된 25톤급 대형 트럭이 투입됩니다. 이 트럭에는 국내 자율주행 기업인 라이드블럭스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공약됐던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출범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원택 도지사와 김재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를 포함해 3개 시군 지방의회 의장까지 7명은 내일 전주의 한 식당에 모일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가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연내에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 교부금 개편 움직임을 보이자 도교육청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예산기획처는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 교부금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천호성 도교육감 등 전국 교육감들은 내일 회의를 갖고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정호 익산시장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세일즈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최 시장은 오늘 대광위와 기획예산처, 국토부 등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과 왕궁 생태복원, 산재병원 건립 등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5,761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가 46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농민수당 등 농어촌 지원이 318억 원, 생계주거급여가 160억 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이번 추경안 가운데 1,50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지방채는 5천억 원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전북도가 전국 최대 규모인 180홀 파크 골프장 조성에 나섭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시군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한편 도내 파크 골프장은 현재 38개 구장이 운영 중입니다. 공석인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자 5명을 1차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고 오는 15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적격자 2명을 추천하면 이사장인 김재준 군산시장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로 결정합니다. 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1월 공모를 통해 후보자가 내정됐었지만 시의회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하면서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해외와 국내 통신망을 연결하는 통신시설 육양국이 들어섭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8일 드림라인과 투자 협약을 맺고 오는 2029년까지 육양국을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현대차그룹의 AI 데이터 센터 등 관련 기업들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됩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해외와 국내 통신망을 연결하는 통신시설 육양국이 들어섭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등은 8일 드림라인과 투자 협약을 맺고 새만금 국가산단에 육양국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육양국은 육지로 끌어올린다는 뜻으로 바다 및 해저광 케이블을 육지로 연결해 국내 통신망과 이어주는 시설입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오는 2029년까지 340억 원을 들여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육양국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들어서는 육양국은 11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AUG 이스트 프로젝트와 연결됩니다. AUG 이스트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와 대만, 한국, 일본 등 8개국을 연결하는 8,900km 규모의 국제 해저광 케이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내 해저 광 케이블은 부산과 거제에 집중돼 있어 전쟁 등 문제가 생기면 통신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육양국 설치로 서해권에도 통신시설이 마련돼 통신망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현대차 AI 데이터 센터 등 데이터 기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됩니다. 데이터 기업들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주고받느냐가 중요한데 육양국이 가까이 있으면 해외 데이터가 초고속 저지연으로 연결돼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만금에 글로벌 데이터망 육양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만금에 입주를 하게 될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2029년 AUG 이스트 프로젝트 완공에 맞춰 데이터망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국제통신 인프라를 갖추게 된 새만금이 AI 데이터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서거석 전 도교육감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어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규재 전 전북대 교수의 측근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위증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은 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서 전 교육감의 폭행 여부와 관련해 1심 재판을 앞두고 폭행 피해자인 이규재 전 전북대 교수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면서 위증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에서 아파트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아파트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원 57명이 15억 원 정도의 계약금을 납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산 낚시어선 종사자들의 준설도 투기장 건설 반대 활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낚시어선협회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응도 인근 해역에 착공한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로 주꾸미 어장이 훼손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천막 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피해 예측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 공개와 정당한 피해 보상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쉼표 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쉼표 학교 5곳을 선정해 학생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쉼표 학교는 학교별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교칙을 만들고 독서와 놀이 등 스마트폰을 대신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원광대가 교육부의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AI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광대는 공모 유형 가운데 새싹형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앞으로 호남 제주권을 중심으로 AI 교육 모델을 운영합니다. 도내 건설사인 제일건설이 지난해 2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법정 관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15부는 최근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일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일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 의무를 조기에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제일건설은 지난 2024년 12월
7억 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으며 이후 회생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익산을 찾습니다. 송 의원은 주말인 11일 오전 익산 중앙시장 천년모를 찾아 상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오후에는 당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김민석 전 총리와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까지 4파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의 아동인구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북의 아동인구는 22만 2천 명입니다. 도내 전체 인구의 12.6%로 전남 12.7%보다 낮아졌습니다. 5년 전인 2020년에는 전북이 14.5%, 전남이 14.4%였습니다. 도내 아동 인구 비율이 낮아진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거부해온 30대가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명령을 거부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는 이 남성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징역 8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전북도청 주변의 고질적인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료 노상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전북도청과 옛 대한방직 부지 사이 도로에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84면 규모의 유료 노상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 전주 서부 신시가지 일대의 주차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의 공공체육시설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됩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은 장마 이후 무더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공공체육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대상은 국민생활관과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배산실내체육관 등 6개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은 시민 누구나 방문해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립도서관이 여름방학 특별강좌를 운영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립도서관 6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독서교실과 도담도담 어린이 문화교실, 도서관 문화학교 등 24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특히 도서관마다 주제별로 나눠 다문화와 독서 습관, 인문학 등과 관련된 특강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익산의 백제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익산 백제문화체험관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방학 가족체험 프로그램인 백제랑 놀자를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백제 의복을 입고 백제의 다도를 체험하는 등 당시 생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왕관과 석탑 등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과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게 됩니다. 참여 신청은 익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선유도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시는 개장 기간 파라솔 100개와 구명조끼 700벌을 무료로 대여합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백사장 내 가족형 텐트존을 운영하고 어린이 풀장과 유아용 워터슬라이드,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는 북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화책을 새롭게 구입해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송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작품 전시회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솜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회화, 공예, 서예, 캘리그라피 등 8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1도에서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